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런 사람은 글을 잘 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글을 잘 쓸 수밖에 없어요. 잠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지방방송 끄라고가 이제 표제 제목이잖아요. 여기에 60편인가 얼마만큼의 칼럼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지방방송 끄라고라는 거는 뭐냐면은 모임에 갔는데 사람들이 활활활 떠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뭐라 그래? 야야야! 지방방송 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예사말로 들리지가 않고 굉장히 자존심 상하더라는 거예요. 왜? 나도 지방 사는데 나도 지방신문에서 근무했는데 그러면 전국신문, 전국방송이 떠든다고 지방신문은 가만히 있어? 지방의 목소리를 내는 게 맞는 거지. 그거는 서울놈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삿대질하고 대들고 따져서 우리 목소리를 내야 돼 라고 얘기해야 될 사람들이 맨날 지방방송 끄라는 둥 뭐 어떻게 표현을 해도 그따위로 하느냐. 나 그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이런 표현 쓰지 말자 라고 쓴 거예요. 그게. 너는 지방 안 살아? 서울이 왜 잘났어? 지방에서 잘난 놈 다 올려보냈잖아. 서울 놈이 어딨어 거기.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 공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고 유익한 소재를 발굴하려면 흘려들으면 안 돼요. 발굴해야 돼. 문체에 맞게 많이 쓰다 보면 잘 쓰게 돼요. 그러니까 악기 연주 오래 해보고 많이 하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글도 자꾸 쓰다 보면 늘어요. 그런 중간에 누구 하나가 코칭을 조금씩만 해주면 팍팍팍 튀어요. 글쓰기 솜씨가. 누구나 다 하는 거 흥미로울 수 없어요. 글을 처음 쓰는 사람들 보고 글쓰기를 하려면 소재가 똑같아요. 뭘 쓰는 줄 아세요? 어머니 있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너무나 고생하셨다. 난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나 진하게 다가온다. 이거예요, 소재가. 그래서 내가 시를 쓰든 수필을 쓰든 어머니 소재를 쓴 사람도 딱 나오면 내가 이거 초짜 딱 느껴요. 그 다음에 어린 시절이 행복하고 뭐 뒷동산에서 뭐 누구하고 애들하고 같이 놀던 시절이 그립다. 이거 딱 쓰면 아이고 초짜 내가 딱 알아요. 조금 더 하면 자연의 아름다움. 뭐 어느 계룡산 어디에 올라가니 너무 시원하고 뭐 바람이 뭐 내장까지 스며서 오고 뭐 이렇게 쓰면 그보다 조금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쓰긴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 얘기 쓰는 거야. 대한민국 사람 중에 어머니한테 안 고마운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글 쓰는 소재만 봐도 아, 이 사람이 얼마나 글을 많이 쓴 사람인지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의미 없는 일은 없어.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뭐 최고, 최다, 최대 이런 걸 쓰면 사람들이 재밌어해요. 좋아해요. 입장 생각하면 답이 보인대요. 자, 이제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는 강사예요. 1시간 동안 떠드는 강사인데 이 강사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뭐냐면 이 듣는 사람은 생각 안 하고 지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재밌을까? 이 얘기가 저 사람들에게 유익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자기 자랑 또는 뭐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막 해요. 그런 강사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수강생들이 청자들이 듣고 싶은 말이 뭘까를 고민하고 그 사람에게 기준을 두고 그 사람이 재밌을 말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강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말 저 혼자 해주고 여기 와서 해. 나한테 유익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데. 그건 강의 듣고 나면 느끼잖아요.
괜히 왔네. 지자랑만 하고 가네.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말고 글쓰기도 똑같아요. 글쓰기도 강사는 떠드는 사람이고 필자는 뭐예요? 글을 쓰는 사람이죠. 필자도 똑같아요. 남은 관심 없는데 지 얘기만 저 쓰고 싶은 얘기만 쓰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독자가 궁금해하고 재밌어 할 게 뭘까? 이렇게 쓰면 재밌을까? 저렇게 쓰면 재밌을까를 늘 궁리하고 그 사람들이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글을 실어주는 사람이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베스트셀러고 인기 작가고 속하게요. 글을 되게 어렵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한자 고사 같은 거 막 써가지고 남 기죽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좋은 글쓰기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는 거지 남을 위해서 쓰면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재미있는 글이 있고요. 재미없는 글이 있어요. 그 차이는 재미있는 글. 읽는 사람이 재밌거나 유익할지 생각하고 쓰는 거야. 쓰면서 이렇게 쓰면 재밌을까? 근데 이거는 뭐야? 쓰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쓰는 거야. 니들이 재미있건 말고는 난 중요하지 않아. 내 잘난 척 좀 해야 되겠어. 라는 글. 중요한 거, 재미있는 것을 파헤쳐야 돼. 내가 지방방송 끄라고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쓰면 지방 사람들이 읽고 동감해 줄 거야. 아마 맞아. 나도 그동안 그 말을 무심코 들었는데 앞으로는 어디 가서 그런 말 쓰지 말라고 나도 얘기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쓰는 거야. 쓰기 전부터. 그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동감해서 나와 같은 생각을 하게끔 해보자 라는 목표를 갖고 쓰는 거죠. 글 재미없는 글에 진짜 그 대표적인 글이 시간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쓰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초등학생들 일기 쓰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다. 아침에 형하고 둘이 컴퓨터 게임을 했다. 엄마가 점심때 카레를 해주었다. 오후에는 학원에 갔다. 학원에 가서 누구하고 싸웠다. 앞으로는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저녁에 아빠가 치킨을 사줬다. 참 맛있었다. 끝.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를 했다. 참 재밌었다. 그러면 그 일기를 쓰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의 일기 쓰기는 애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썼는데도 뒤에다가 맛있었겠구나, 참 잘했어 라고 선생님이 평가를 해준다는 거는 글을 제대로 가르치겠다는 욕심이 이만큼도 없는 거고, 그보다 중요한 건 그 선생님들이 그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이 일을 시간 순서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 나열하는 게 글쓰기가 아니에요.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임팩트 있는 하나를 잡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제가 문학 동호인 단체하고 당일치기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러를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길 갔다 온 걸 소재로 작품을 하나씩 내라. 시인들은 시를 내고 수필가는 수필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그때 수필 분과였으니까 갔다 와서 다음 달에 이제 작품을 냈고, 갔다 와서 그 책을 나와서 유심히 봤을 거 아니에요. 딴 사람들 뭐라고 썼나. 근데 수필이 한 7, 8개 왔나? 깜짝 놀란 게 전부 다 어떻게 썼냐면 시간 순서대로 썼더라. 우리는 7시 대전시청 출구에 모였다. 뭐 빨간색 버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뭐 오랜만에 만난 우리들은 뭐 서로 하하고 인사를 하였다. 7시 30분 정확하게 차는 출발하였다. 고속도로로 싱싱 달리며 뭐 했다. 어디 휴게소에 잠깐 들렸고, 점심에는 어디로 가서 뭘 먹었고, 뭘 받고,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쓰더라고. 참 재미있었다. 내가 그걸 보고 나 놀래가지고, 등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써? 근데 거의 다 선생님들이었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 양반들 시간 순서대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일기 검사를 시간 순서대로 써와도 참 잘했다고 도장을 찍어주고 하는구나 하는 걸 그때 아는 거야.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이렇게 쓰는 거라고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도 그렇게 쓰는 거야. 그렇게 알고 있고. 왜냐면 자기들도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는 아이들의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쓰기 싫은 걸 막 억지로 쓰는 거고 이거는 아무 교육적 효과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면 너는 거기 갔다 와서 뭘 썼는데 저는요 거기 갔다 와서 그냥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갔다 와서 제목이 새우깡이요. 그래서 왜 새우깡? 거기 갔는데 그 마산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돌섬이라는데 돌섬인가 거기 배 타고 한 10분도 안 가대. 거기 가는데 대기하고 있는데 새우깡을 무인 판매를 하는 게 새우깡을 무인 판매를 박스에다 놓고 왜 하나 했더니 갈매기 밥 주는 거 아니야. 거기 10분 동안 가는데 갈매기들이 막 무지하게 달라져. 근데 이게 한 봉에 1,100원이었어 그때 당시에. 내가 1,000원이었으면 살라 그랬는데 1,100원이라 이거 잔돈도 없고 또 뭐 만약에 900원을 어떻게 거실에 줄 리도 없지만 무인 판매니까 그 900원을 어떻게 넣는 것도 싫고 또 뭐 애들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쪽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심정을 쓴 거예요. 새우깡을 보고 느낀 거. 그리고서 이제 거기가 이제 처음 그렇게 발달을 시작해서 새우깡이 1971년도에 출시된 상품이라는 걸 인터넷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50년 넘게 국민 과자야. 저도 새우깡이 제일 좋아요. 제일 맛있어. 50년 동안 인기 상품이고 이게 그냥 우리 어렸을 때 하나씩 사 먹다가 뭐 동네 애들 모여서 파티한다고 먹던 거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호프집으로 가고 어느 날 보니까 노래방으로 가고 이제는 이게 또 중국, 베트남 여기서 한국 새우깡이 또 인기가 끝내준다네. 그런 이제 얘기도 좀 쓰고 이제 갈매기한테 이렇게 주니까 재밌더라는 얘기도 몇 개 얻어서 해봤더니 재밌더라는 얘기도 쓰고 그래서 이제 야 갔다 와서 정말 야 마산 사람들은 새우 1,000원만 있으면 가서 새우깡 사서 방파제 가서 이렇게 놀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 얘기를 쓰면서 새우깡 얘기만 쓴 게 아니라 내가 마산에 가게 된 배경을 썼을 거 아니에요. 누구랑 이렇게 해서 갔다. 그러면서 뭐 중간에 이런 일로 여기를 갔다. 이 얘기가 시간 순서대로 쪼르륵 안 써도 중간에 그걸 녹여서 내면 아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여기를 갔다 왔구나 이게 나와요. 그렇게 쓰면 훨씬 재밌게 쓰고 이 초등학생처럼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런 거예요. 해외여행 갔다 왔다고 막 어디 문단지 같은 데다가 쓰는 사람들도 뭐 첫날은 체코를 갔다 뭐 무슨 궁전을 갔다 그 다시 이튿날은 뭐 어느 역으로 가서 떼제베를 타고 어디로 향했다 뭐 그 일정을 그렇게 쓰더라고요. 내가 너무 좀 이거 이 국민적 글쓰기가 정말 안 돼 있구나. 그게 뭐 글쓰기요? 재밌어요? 유익해요? 자기 자랑한 거야. 나 유럽 갔다 왔다고 그냥 자랑하는 거야 그거는. 그럼 너는 어떻게 썼는데? 나도 유럽 한번 갔다 왔는데요. 난 여름에 갔는데 파리에서 세느강에서 유람선을 탔는데 시간표를 보니까 9시부터 11시인가 그래요. 그 유람선 시간이. 그래서 이제 뭐예요? 배를 타고 야경이 쫙 펼쳐진 파리 시내를 이제 여행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차를 탔잖아요, 배를. 웬걸? 다 코스 여행이 끝나고 났는데도 11시가 다 됐는데도 어때요? 화내. 왜? 백야죠. 난생 처음 백야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한 8시까지는 환하잖아요. 그리고 겨울에 되면 5시만 되면 꼼꼼하고 한 3시간 차이가 나는데 걔네는 어떤 거예요? 여름에는 11시, 12시 저 위도가 파리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예 밤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밤이 없는 거고 겨울에는 거의 밤만 있는 거고 위도가 좀 내려와서 파리가 찾아보니까 한국보다 한 10도 높더라고요. 10도가 높은데 여름에 11시까지도 환하더라. 백야 때문에.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쓴 거야. 백야. 아, 난 진짜 너무 신기했고 이게 갔다 와서 찾아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됐고 고등학교 때 뭐 백야에 대해서 과학 시간에 설명을 해주는데 내가 솔직한 얘기로 뭔 얘기인지도 잘 몰랐고 이해를 마음으로 못했는데 내가 백야를 실제로 체험해보니까 야, 너무 신기했단 말이지. 그러면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나 파리에 왔다. 나 세네강에서 유람선 탔다. 그 시간이 몇 시였다는 얘기가 다 녹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집어가지고 그걸 쓰는 거야. 몇 시에 이윽고 뭐 유람선을 탔다. 타고 났는데도 아직도 화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제목부터 백야라고 딱 정해놓고 내가 제일 문화적인 충격을 느낀 게 백야였거든. 아, 이 말로만 듣던 백야가 이런 거구나. 딱 느끼고 그걸 집중해서 썼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시간 순서대로 쓰는 글을 이제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쓰는 글이 시간 순서대로 썼나 안 썼나 그것만 봐도 초보자인지 글을 진짜 쓸 줄 아는 사람인지가 딱 나와요. 초보자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쓰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써요. 탐구력이 없어요. 글을 현란하게 미사역구 수식어를 많이 써서 이쁘게 쓰는 게 잘 쓰는 게 아니에요. 탐구력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글을 읽고 그 사람의 탐구력을 딱 느끼고 야, 이 사람은 진짜 그 문필가로서 남다른 관찰력이 있구나.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구나 라는 걸 줘야 돼요. 문학적인 글도 그렇고 비문학적인 글. 누구나 아는 새롭지 않은 얘기를 반복해서 쓰는 거는요 재미없어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서 깨닫는 바가 있도록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냥 뭘 쓸까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탐구력.